동네민주주의의 길을 묻다 장성훈입니다. 선거는 단순히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투표는 국민의 목소리이자 마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선거에서는 국민의 생각을 담은 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들이 당선자의 공약을 잊지 않고 확인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책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성공 여부도 정책 선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총 5회에 걸쳐 각 정당 정책연구소 대표를 모시고 정당과 유권자, 후보자들이 2018년 동시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정책연구원 이태규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권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민정책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각 정당들은 그 정당법에 의거해서 당의 그 부설 연구소를 이렇게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정책연구원은 국민의당의 당 부설 연구소로서 당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정당의 싱크탱크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면서 당의 미래에 대한 어떤 리딩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정책 현안이나 또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조사나 아니면 전문가들과 어떤 그룹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만들어서 당 지도부에 제공해서 어떤 주요 현안에 있어서 당이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좀 제공해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례적인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요 정책 현안이나 또 어떤 국민 삶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그런 부분을 당의 정책 또 당 지도부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또 전문가 그룹과의 어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당 외에 어떤 전문적인 전문가분들과 상시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그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자문을 받는 그러한 그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다른 당의 어떤 그 연구소와는 달리 저희가 또 특별하게 그 좋은 일자리 그 정책본부를 저희가 특별하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어떤 그 고용 정책과 실업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상시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사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당의 어떤 그 역점 사업으로 일단 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정책 아젠다와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 개발하는 싱크탱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이해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의 어떤 그 현안, 어떤 그 현실적인 현안, 국회 현안이나 이런 부분은 주로 이제 당의 정책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요. 당의 어떤 미래, 또 당의 가치와 정체성과 관련된 당의 어떤 중장기적인 정책과 전략 이런 부분은 당 연구원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건 지방선거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공약들을 후보자와 유권자가 함께 나눠야 한다 이런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해오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동네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방선거에서는 그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제시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국민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생활 밀착형 공약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한 22년 정도 됐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공과나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토론이나 또 어떤 전문가들의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현장에 계신 주민들의 그 말씀들을 좀 많이 청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한 20여 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고 실제로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현재 저희가 계획을 갖고 좀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가 사실 많은 발전을 이루어온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주민투표제 또 주민소송제
주민 소환제 또 주민자치제에 이르기까지 저는 많은 제도적 개선을 갖고 왔지만 아직까지도 중앙 정치, 중앙 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핵심 어떤 그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시 중앙 정부의 예속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지속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전에는 그러한 그 지방 분권을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헌법 개정과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헌법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사실 헌법에서도 부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용어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시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방재정의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의 90% 이상의 지방재정 자립도가 50%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의 개편이나 뭐 이런 제도적인 개선 문제를 이번에 동네 민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또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그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왔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지방자치대 공기업이 중앙의 공기업 같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가능한 저는 이제 지방정부가 과연 파산에까지 이르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하는데 그리고 결국 이제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함으로써 권한을 주되 책임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에서 이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획기적인 개선이 이번에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거에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실 어떤 일정 부분의 개발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나 또 이것이 토건 중심의 개발 사업에 익숙해 그 중심으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또 어떤 개발 사업이 다음 선거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으로 인식이 돼서 결국은 단체장들이 그런 쪽에 집중해 오지 않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는 바뀌어서 적어도 이런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또 안전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다 편안하고 보다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지방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어떤 핵심은 저는 분권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기득권 양당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그 지방자치 독과점 현상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극복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당제의 실현이야말로 저는 지방 분권, 지방자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어떤 그 제도적 저는 그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저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많은 소수의 세력, 다양한 세력들이 지방의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실현 뭐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민심 100%의 지방자치 이걸 강조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당제, 선거구제 개편 이런 것들을 주요한 그 과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거에서는 모든 선거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거에서는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요.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도 역시나 뭐 이 중요한 아젠다들을 세팅하고자 노력하실 텐데 국민정책연구원에서는 어떤 지방 아젠다를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다당제를 실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그 핵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적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헌법이나 아니면 관련법에 의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정부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자치입법, 자치행정, 그 자치재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이제는 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외에도 각종 인허가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그 허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에 좀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된다. 한 2008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그 뉴욕 허드슨 강의 비행기가 불시착했는데 그것이 그 승객들을 지방자치단체의 구급
그 조치를 통해서 32분 만인가 전원 다 구조를 했습니다. 다 구조를 해서 그런데 거기에 중앙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방 정부가 바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함으로써 승객들을 무사하게 구조해낸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데 반면 사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는 우리가 해양 경찰이 중앙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라고 3시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정말로 너무나 많은 우리가 그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적에 어떤 무기력하고 이렇게 경직화돼 있는 이런 중앙 구조, 지방부터 중앙까지의 이런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지방의 자율성과 독자성, 또 지방의 능력을 믿고 그분들의 어떤 역할과 그 책임을 같이 부여해주는 이런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제가 모두에서 현재 이 지방자치 어떤 그 정치 독과점 구조를 이번에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조직이든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그 독선과 오류 그리고 부정 비리를 낳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지방 그 자치 구조가 지금 그런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그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 시도에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가 한 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17개 중에 1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 당이 한 지역의 어떤 지방 정치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데 이런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는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의사나 지역 주민의 어떤 욕구나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소선거구제 하게 되면 이게 승자 독식의 구조입니다. 예? 조금만 표를 더 얻으면 적어도 다수의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전체 의석을 갖고 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가 다양한 정치 세력이나 특히 소외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표를 의석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선거구제를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바꾼다면 저는 좀 더 많은 정당들이나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눈치,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더 어떤 정책 선거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서의 풀뿌리 정당을 허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당 현재 정당법에서는 전국 단위의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 설립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의 정당의 어떤 출현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는 저는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진정성과 개혁성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의 출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의에 기반해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중앙정당과 지역에 참신한 풀뿌리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는 대결하는 이런 구도가 저는 진정한 정책선거 그리고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적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핵심은 분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뭐 이해가 좀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이 지방 정치의 독과점을 타파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뭐 선거 제도의 변화 그리고 풀뿌리 정당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 개선 이런 점들을 주로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정책들 중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잘 반영되었는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전문가분들의 어떤 총체적인 평가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역에 직접 내려가서 지역에 지역 정치를 하시는 지역 정치인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또 현장에 계신 주민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고 또 지역에서 어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꼭 견제하고 감시했던 역할을 했던 시민사회 단체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실제로 이제까지 우리 역사의 어떤 평가, 지방자치 22년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조금 이끌어낼 수 있고 또 그런 그 토대 속에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이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동네민주주의 실현 또 이 풀뿌리 정말 지역 밀착형 그런 정책을 개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저는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대로 바로 국민의당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로 연결시켜서 유권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과 공약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원장님 그런데요. 우리가 정책 선거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이제 올바른 정책들을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들을 보면 주로 우리가 헛공약이다, 뭐 공약 남발이다 이런 비판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좋은 선거인지 이런 것을 잘 골라내야 하는 해안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정당 후보자 또 선관위 또 지역 주민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정말 그런 전국적인 그런 매니페스토 운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정당이다. 그래서 저는 선거 전에 대표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당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고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는 정당들이 적어도 이 포퓰리즘이나 어떤 표만을 의식한 이런 어떤 부실 공약, 그러니까 헛 공약 이런 부분들은 걸러내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부실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관심이 높다 보면 결국 이제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정당에 대한 어떤 철저한 사전 견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저는 자동적으로 일반 후보자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당선만을 위한 그런 거짓말 공약에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아까 제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이 선거구제를 개편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그 비례대표의 그 당선율을 의석률을 높이게 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변경이 됩니다. 많이 그렇게 되면 그 정당 득표를 높여야지만 의석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더 개발해서 그 정당 득표 투표에 있어서 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그 TV 토론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활성화돼서 실제로 TV를 통해서 그 주민들이 그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어떤 그 공약들을 실제 이렇게 좀 점검해보는 그런 좀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신고리 그 오리코기 건설 그 중단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비교적 그 부분이 이제 성공적이었다고 이런 그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 과정을 탄 수기 민주주의 제도를 그 선거 과정에 어떻게 도입할 수 없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정당들도 그렇고 중앙선관위도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체 공약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의 발전과 어떤 그 현안 관련된 핵심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공론화가 아니라 후보자들이 모여서 공론화 어떤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그 투표를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 실질적인 투표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저는 그 정책이라든가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당한 후보자가 정말 진실성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저희가 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적 매니페스토의 정책 선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가 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공론화 과정이 선거 과정에 투입되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각 정당들이 대표 공약을 제시하고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말씀의 핵심이 정책 선거를 만들어가는 그 선거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그 후보자 유권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동네 민주주의, 실제로 지방분권을 이루고 그래서 지방정부의 어떤 미래 비전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또 미래를 생각해보는 그런 선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그 책임 있는 정당들의 어떤 자세, 인식의 자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의석만 얻겠다 이런 어떤 당리당략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각 정당이 좀 공동으로 좀 성명서도 좀 발표하고 그러면서 선거의 문화를 궁극적으로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당과 후보자들은 결국은 이제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 사실 공명선거 또 클린 선거 약속하지만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정치 풍토를 이번에 극복해야 되겠지만 안 된다면 결국은 이것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주민밖에 없습니다. 유권자가 결국은 힘이고 권력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약속을 안 지키는 정당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나와 지역이 같다, 어떤 연고가 같다, 정당 지지하는 정당 이걸 떠나서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그런 문화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 그대로 어떤 일탈행위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방치되는 과정에는 제도의 허점도 있겠지만 결국은 유권자의 참여와 관심의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식 전환의 필요성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해주셨네요. 예. 각 정당들은 그 대승적 차원의 고민과 치열한 토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그 바탕에는 감시와 견제를 위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 매우 중요하겠죠. 이제 지금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의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그 양당 구도를 깨고 다당제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당제가 실현됨으로써 사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엔 부족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당 기득권 정당들의 어떤 밀실 담합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고요. 또 툭하면 국회가 공전이 돼서 장외로 나가고 뭐 이러는데 20대 국회의원은 한 번도 국회가 공전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국민의당이 굳건하게 적어도 모든 부분을 국회 안에서 풀어야겠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여당이 나가던 제1야당이 나가던 간에 국민의당이 국회만 있으면 국회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 국회의 어떤 정치 문화 관행들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당제가 얼마나 우리 정치를 바꾸어 나가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자신 있게 반드시 분명하게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가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는데 분권이야말로 다당제입니다. 그런 그 다당제가 잘 정착이 될 그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주의나 어떤 중앙 이슈에 매몰돼서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수십 년간 장기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그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분권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그런 선거로 가야 된다. 그런 쪽에서 국민의당이 좀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지방자치 선거야말로 또 이념과 진영의 구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이건 삶의 문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고 우리 안전의 문제고 이런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역주의와 이념과 진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또 인식 전환과 성찰 또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 저는 그걸 통해서 진정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동네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정책연구원 이태규 원장과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국민의당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아젠다는 지방 분권의 제도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 참여형 공론화 사업과 100% 지방자치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구체적 공약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을 찾아갈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입니다. 주인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국민의 마음이 담긴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가 다 함께 만드는 정책 선거가 뿌리 내리길 기대해 봅니다. 이태규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